예, 안녕하세요. 승미입니다. 오늘은 여기 하우스 옆에 바로 옆에 붙은 저희 밭은 아니고 이제 경작을 하지 않는 그 맹지가 있습니다. 그 밭에 이렇게 대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 옆에 밭이 1500평인데 한 절반 정도는 대나무로 이제 지대폈고 점점 대나무가 옆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새순이 죽순이 나오면서 대나무가 저렇게 길쭉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저희 쪽 경계를 따라서 이쪽으로 이제 하우스 안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 얘를 완전 죽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어떻게든 이제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은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막 좋은 방법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분들은 뭐 대나무가 좋은데 왜 죽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칡넝쿨과 마찬가지로 얘도 번식력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되면은 정말 농사 하나 못 짓습니다. 이게 엄청 두꺼워서 한번 커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휘려고 해도 휘어지지도 않고 엄청 강해요. 대나무 아시잖아요. 마르게 되면은 이게 엄청 두꺼워지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강해요. 웬만한 장정 웬만해서는 그냥 꺾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약재를 봄에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재를 대나무를 자른 다음에 이 안에 조금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퍼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년 해보니까 퍼지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그냥 윗부분만 자르면 밑에 부분은 살아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누렇게 지금 변하고 있죠. 밑에 쪽이 누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침투 제초제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뿌리가 죽는 건데요. 하지만 얘네들이 워낙 자람새가 왕성해서 완전히 죽이기는 어렵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수세를 이 왕성한 번식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이 방법을 쓰고요. 여기도 이제 이번에 자른 나무인데 작년에는 여기가 대나무가 없었어요. 근데 금세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저희 밭까지 옆으로 나와서 이렇게 대나무를 자르고 여기도 엄청나게 자르고 그랬는데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안에 제초 약을 넣으니까 저기 보이시는 옆에 있는 나무들이 요 옆에 있는 나무가 이 나무가 원래 이파리가 다 있었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 나무도 이제 근처에 있는 나무는 다는 아니지만 맨나무는 죽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넣으면 그 근처에는 좀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또 저희 담장이 여기인데 대나무가 벌써 이렇게 옆으로 넘어올까 말까 이렇게 제가 관리를 안 한 틈을 타서 이렇게 바닥으로 대나무들이 올라와서 제가 자르고 약재를 좀 넣어 놨습니다. 이러니까 더 이상은 이쪽으로 번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그냥 위쪽만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밑에가 살아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이파리 살아 있다는 게 바로 뿌리가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미안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옆에 밭에 얘기해봤자 해결해 주지도 않을 거니까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뭐 팁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칡넝쿨도 참 좋은 방법이죠. 제거하는 방법 참고 위쪽에 참고하시고요. 칡넝쿨은 여러 군데를 많이 하실수록 좋고 굵은 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나무가 정말 보기도 좋고 시원해 보이고 정말 멋있고 좋은데 농장주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는 않은 그런 식물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 옆에 있는 맨나무들 이제 밑에 쪽에 이제 제초 약 처리를 해서 죽어가는 게 좀 보이고요. 그렇다고 여기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맨나무만 더 죽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분이 한번 대나무를 이런 종류를 어떻게 처리하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예, 이제 작업하는 영상은 뒤에 참고하시고요. 저한테 이런 거 막 죽인다고 막 뭐라 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옆밭에서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요. 예, 이해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손민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침낭코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대나무를 이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는 침낭콜보다 더 독한 놈인데요. 이렇게 시설들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대나무들이 붙어 있으면은 언젠가는 뿌리가 시설 쪽으로 다가오는가 우리 밭 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참 곤란한데요. 그때는 막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 근처만 이제 좀 효과가 있고 자주 해줘야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이쪽 부분을 다 그런 방식으로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제 제초제를 아주 조금 넣어서 죽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나무가 그 근처만 이렇게 죽더라고요. 한 몇 군데 했는데 그 근처가 다 죽는 거 보니까 그게 같은 뿌리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렇게 대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 뿌리들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우리 밭을 위협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초제를 가지고 이제 이 대나무를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자르는 것만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나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거 자르는 것도 문제고요. 이렇게 연할 때 이제 죽순이 나올 때 그때 좀 잘라서 하면은 그나마 좀 낫고요. 그 다음에 하려면은 참 골치 아픕니다. 이제 톱으로 잘라도 쉽게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톱으로 자르려면 좀 고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할 때 해도 좋고요. 그리고 저렇게 완전 굳은 대나무도 잘라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약을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근처에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조만간 나오겠죠. 오늘 한번 작업차에 이런 신우대나 대나무들이 있으면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시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대나무가 솔직히 잘 뽑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죽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화학적으로 이렇게 약재를 써야 되는데요. 저는 대나무는 이렇게 윗부분을 어릴 때는 잘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마 같은 비슷한 뿌리에서 나온 대나무일 겁니다. 100개만 해도 있긴 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제초제를 많은 양은 아니고요, 살짝 이렇게 놔두면 좋고요. 아니면 비가 맞을 수 있으니까 요 위에다가 이제 랩을 씌우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가 맞지 않아서 요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오랫동안 약효가 지속되거든요. 이 대나무 전면에 정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요 주변에 이제 대나무들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옆에 새로 나오는 것도 죽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나무들을 이제 약재를 뿌리고 죽는지 안 죽는지 여부는 조만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다 죽었어요. 오늘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건데요. 이 주변에 나무들도 몇 개 죽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앞쪽에 있는 나무는 잘 지금 구별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노랗게 변해가서 죽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주변에 있는 나무는 꽤 죽어갈 건데요. 이렇게라도 이렇게 잘라서 더 이상 못 넘어오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년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요.